자,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물체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스케치업은 뭐라고 그랬냐면, 점이 있고요. 점과 점이 연결이 된 선이 있고요. 선들이 모여서 만든 면이 있고요. 면들이 모여서 만든 이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선택을 할 때,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면을 움직일 수도 있고 선을 움직일 수도 있고 점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선택을 할 때 한 번 클릭 선택하면 선택한 것만 선택이 돼요. 말 그대로 클릭한 것만. 면을 선택하건 선을 선택하건. 자, 여기서 자, 이제부터 손가락 운동을 잘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하고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더블 클릭하면 요 면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이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니면 이렇게 선택하고 상관없이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자, 이번에는 따닥이 아니라 따다닥 세 번 클릭. 세 번 클릭하면 자, 처음에 요거 클릭한 거에서 요거와 연관되어 있는 면이 또 선택이 다 돼요. 그리고 그 면과 연관되어 있는 선이 선택이 되면서 즉 다시 말해서 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과 선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 클릭을 하면. 그러면 자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단, 요 옆에 뭔가 같이 붙어 있다. 그럼 걔도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얘와 연결되어 있는 물체는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얘까지 선택이 돼요. 자, 여기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룹을 잡으려고 할 때, 자, 미리 붙어 있는 물체가 있으면 걔가 다 선택이 돼요. 붙어 있는 물체가 없으면, 얘는 이미 그룹이 잡혀 있다. 근데, 자,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얘를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하건, 세 번 클릭하건, 네 번 클릭하건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그룹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물체를 만들면 무조건 그룹을 잡아라. 그게 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필요 없으면 나중에 그룹은 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룹을 안 잡고 물체를 만들다, 하고 탄식을 하는 순간 모델링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꼭 유념해 두세요. 앞으로 지겹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재질이란 거, 재질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재질 입히는 거. 재질 입히는 걸 할 건데, 자, 우리가 용어를 조금 알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스케치업, 우리가 공부하는 스케치업을 공부를 하던, 뭐 3D 맥스, 라이노, 뭐 마야, 뭐 기타 등등 각종 3D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재질이란 부분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재질이란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가 제일 큰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머터리얼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 매핑이란 말이 나와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 들어는 봤을 거야. 자, 이게 뭐냐? 이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쉽게 머터리얼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질이나 질감을 갖다 머터리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뭐 예를 든다면 뭐 유리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재질이에요. 질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요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3D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자, 얘는 재질이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 사진, 자, 그림 등을 갖다가 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매핑이란 것은 재질이나 질감을 물체에 표현해 주는 걸 갖다가 뭐 표현 또는 뭐 적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매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고 좀 이제 다른 말. 우리 현실 세계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요리를 할 거예요. 자,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카레를 한다든지 무슨 찌개를 끓인다든지 어떤 요리를 할 때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지 정해지면 이게 요리예요. 그럼 요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재료들 찌개를 끓이면 뭐 김치찌개 끓이면 김치가 있어야 되고 두부가 있어야 되고 파가 있어야 되고 각종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 그다음에 요리를 해서 그릇에 담아 놓은 거, 완성해서 이쁘게 담아 놓은 거가 매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재질이나 질감 얘네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3D에서는 컴퓨터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런 유리창을 만들려면 유리를 잘라서 만들면 돼요, 실제로. 자, 나무 책상을 만들려면 나무 깎아서 만들면 돼요. 저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 잘라서 모양 만들면 돼요. 그건 실제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컴퓨터에서는 내가 책상을 하나 만들었어. 이 책상이 나무로 돼 있는 책상이야. 근데 월넛의 모양을 나무로 돼 있는 책상이야. 그럼 월넛 나무를 잘라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3D에서는. 그럼 월넛 나무로 되어 있는 책상으로 표현을 하려면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이걸 나무로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월넛 나무 이미지, 사진, 그림을 갖다가 자, 요 위에다가 싹
위에다 입혀주는 거예요. 요 위에다 싹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처럼 보이게끔, 나무 책상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그런 게 3D에서 사용하는 재질을 입히는, 재질을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나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써요. 그래서 3D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3D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 이런 재질이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미지나 사진이나 그림들, 이런 걸 보통 맵소스라고 하거든요. 이 맵으로 사용되는 소스들이에요. 이 맵소스가 엄청난 재산이에요. 이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빠를 것이고,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열심히 찾거나 아니면 핸드폰 들고 나가서 디카 들고 나가서 열심히 사진 잘 찍거나 이쁘게,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포토샵으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겠죠. 뭐 이걸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저절로 얻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3D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포토샵 실력은 있어야 돼. 아직 포토샵을 월등히 잘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뭔가를 작업할 때 필요한 정도의 실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토샵은 하실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포토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짬짬이 공부를 해두세요. 제가 포토샵 갖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제 막 책을 보면 뭐 머터리얼을 만드는데 맵을 어떻게 하고 뭐 매핑은 뭐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말들은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질을 입히는데 스케치업의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하나하나 면에다가 재질을 따로따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3D 프로그램에는 이 면에다가 재질을 입히는 게 표현이 잘 안 돼요. 대부분 물체 단위로 재질을 입히거든요. 근데 스케치업만 특이하게 면 단위로 재질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위 막말로 얘기해서 좀 허접해요. 제일 허접해요. 스케치업에서 재질 표현하는 게. 우리가 여기 이쪽에 보면 이제 요 트레이 나중에 날 잡아서 하루 한꺼번에 다 할 건데 여기 머터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요 화살표를 눌러서 펼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 모양 옆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또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3D 프린팅, 아스팔트, 콘크리트, 브리, 카페트, 칼라, 글래스, 뭐 랜드스케이프, 메탈, 패턴, 루핑, 뭐 스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로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유리는 유리는 원래 투명한 거거든요. 실제 물체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는. 근데 저 유리를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래서 저 유리 사진을 여기다가 딱 적용을 시켰어. 그러면 자, 적용을 시키면 안에가 보일까요? 투명하게? 그건 아니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스케치업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유리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속, 뭐 알루미늄, 금, 뭐 그런 것들 되게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자 사진이나 이미지 쓴다 보니까 아주 반짝반짝한 금속 사진을 딱 찍어 갖고 잘 찍어 갖고 그걸 여기다가 딱 적용을 시키면 얘가 반짝반짝 빛나나? 그건 아니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나 유리 표현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얘가 금속, 아까
반짝반짝이는 금속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 그럼 이 물체가 여기 비쳐야 돼요. 단적인 예로 얘가 거울이다. 이 면이 거울이다. 거울이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비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스케치업에선 절대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반사 표현이 안 돼요. 반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케치업은. 그러니까 거울 표현을 못 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게 거울이다라고 하는 거지 거울이 주변에 거 이렇게 비춰갖고 뭔가 이렇게 이쁘게 비춰서 모양이 나오는 그런 표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스케치업에서는. 그래서 자 스케치업이 조금 그런 재질, 질감 표현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나중에 뭘 하냐면 우리가 스케치업 2에서 Vlay란 걸 이용해서 렌더링이란 걸 해요. 걔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거라서 걔는 스케치업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자 일단은 오늘은 스케치업 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브릭 자 벽돌 같은 거를 딱 선택을 했다 그러고 자, 여기 있는 건 다 벽돌 형태의 이미지예요.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미지예요. 자,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거 자, 재질을 입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자, 여기 보면 자, 페인트 통 이렇게 엎질러지는 형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페인트 버킷 툴이라고 해서 자, 요게 재질을 적용시켜주는 메뉴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요. 자, 나는 이런 벽돌 모양을 내가 적용을 시키겠다. 선택을 하고, 자,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면 적용이 돼요. 자, 이런 거를 여기다가 클릭. 자, 이런 거를 여기다가 클릭.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위치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면에 각각 따로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다른 재질을 적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거 선택해서 그냥 이 위에다 엎어 쓰면 돼요. 그러면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얘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벽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벽체를 하나 만들었다. 이게 담벼락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재질을 입힐 거다. 벽돌 재질을. 여기다가 뭐 이런 벽돌 재질을 입힐 거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모든 부분에 다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자, 근데 자,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크기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용한 사이즈 이미지가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이렇게 담벼락을 만들었는데, 요거보다 나는 요런 돌 크기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나오게 하고 싶어. 자, 그랬을 경우. 자, 그러면 얘를 뭔가를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가 사이즈가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사이즈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를 더 크게 보고 싶다. 아니면 또 바꿔보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자, 포토샵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자, 적용시켜 놓고, 여기에 에디트라는 탭 메뉴가 있어요. 편집을 하겠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면, 자, 요런 메뉴가 떠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여기 색상이 있어요. 색상. 자, 요 돌덩어리의 색상이 대충 요 정도 색상으로 나와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난 이거를 좀 색깔을 다른 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살짝 바꾸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그러면, 자, 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처음 상태가 난 제일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리셋 컬러 누르시면 다시 원래 초기 상태로 돼요. 자,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자, 화살표가 가로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여기에 사용한 이미지의 가로 사이즈고, 자, 요거는 세로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자,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하나가 따라서 같이 변해요. 비율상 맞게끔. 그래서 자, 지금 2133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자, 내가 3000으로 바꾸면 자, 돌덩어리가 커졌어요. 좀 더 큰 돌덩어리로. 자, 얘를 1500 하면 좀 더 작은 돌덩어리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걸 갖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돌덩어리는 그렇고, 자, 만약에 다른 걸 만약에 이걸 줬다. 자, 이런 걸 줬다. 자, 벽돌을 썼는데, 자, 벽돌이 너무 작게 보여요.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럼 마찬가지로 에디트에 가서 키우면 되죠. 자, 얘를, 자, 키우면 이렇게 커져요. 자, 이 상태에서, 아, 가로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세로 사이즈를 좀 더 두껍게 만들고 싶다, 내가. 그러면, 자, 요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같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자물쇠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요 쇠사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자, 여기 부러져요. 그러면서 끊겨요. 그래서 가로, 세로 크기를 다르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가로를 200이 아니라 뭐 가로를 300으로 주고 세로를 내가 1500으로 주고 뭐 이렇게 바꿔주면 세로로 더 길쭉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자, 다시 얘를 한번 눌러주면 자, 요 상태가 비율로 고정이 돼서 다시 묶여요. 그러면 자, 그다음부터는
자, 하나를 변화시키면 나머지 하나가 따라 변하는데, 자, 요 상태를 기준으로 변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좀 다른 거. 자, 만약에 내가 모델링을 했는데,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나눴다. 이게 무작위로 뭐 면을 나눠놨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놨다. 그러면 재질을 입히면 여기 다 따로따로 재질이 입혀지겠죠. 여기를 같은 재질로 입히고 싶다 그러면 자, 다 선택하고 입혀야겠죠. 자, 재질을 이번에는 뭘 줘볼까? 우드, 나무를 줘볼까요? 자, 이런 걸 해봤어요. 이걸 갖다가 자, 여기다가 적용.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재질을 입힐 때 자, 다시 이 재질을 입힐 때 자, 지금 여기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재질을 여기다 입힐 때 하나 입히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전체 다 여기다 적용시키고 싶다. 연결된 면에. 그러면 자, 재질을 입힐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입히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몽땅 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자, 재질을 여기를 딴 거 줘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자, 이랬을 경우는 자, 여기다가 재질을 주면 얘가 연결. 자, 여기 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물체가 따로 있을 경우.
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물체를 따로따로 만들고, 자, 요면과 요면을 같은 재질로, 요면과 요면을 같은 재질로, 요거하고 요거를 같은 재질로, 뭐 요거하고 어디 갔지? 쟤하고 뭐로, 쟤하고 얘를 같은 재질로, 뭐 그 다음에 얘하고 여기를 같은 재질로, 뭐 이렇게 서로 두 개씩 같은 재질로 막 마구잡이로 어쨌든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자, 다른 재질을 입힐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하나만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재질을 입히면 뭐야? 뭐라? 어.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재질을 입히면 이 재질이 들어간 면이 다른 면에 있던 다른 공간에 있던 이 재질로 된 부분은 다 동일하게 변해요. Shift 키를 누르고 재질을 입혀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자, 또 다른 재질을 이렇게 두 개가 변했는데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재질을 적용시키면 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 변해요. 자, 이쪽은 안 변하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재질이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은 재질로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재질을 여기 두 개만 적용을 시키고 싶다. 자,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은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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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변해요. 네 개가. 같은 재질이라는 건 다 적용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 요게 여기만 변화시키면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하고 요거하고 재질을 같이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자, 지금은 모양이 단순하니까 그냥 두 번 넣어주면 돼요. 근데 모양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들은 면을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 상태에서 자, 이물체하고 이물체 두고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여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재질만 적용이 돼요. 이렇게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하면. 그래서 자, 컨트롤 키 기능과 시프트 기능이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유념할 거. 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가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스케치업에서는 물체를 만들었을 때 면의 앞면과 뒷면이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이 뒤집혀 갖고. 자, 이것도 면은 만들어진 건 맞거든요. 근데 안쪽 면이 밖으로 나와버리고 바깥쪽 면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재질을 입히면 적용은 되거든요. 적용은 되는데 나중에 적용을 시켰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난 분명히 재질을 제대로 입혔는데 재질 표현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드물게. 걔네들은 물체의 면이 뒤집혀서 그래요. 그러면 걔를 반대로
뒤집어 놔야 돼요. 자, 뒤집는 방법은 면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버스 페이스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재질이 적용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자, 막 다른 거를 재질을 입히다가 또는 내가 다운로드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아무거나 급하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걸 하나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걸 그냥 받았어. 어디 있니? 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재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재질을 내가 수정하고 싶어. 자, 이건 내가 재질을 입힌 게 아니니까 수정을 못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경우들. 또는, 자, 내가 만들지 않아 하여튼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쓴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예전에 재질을 입혔었는데 뭔 재질을 입혔는지 기억도 안 나. 자, 그랬을 경우. 자, 여기 이 안에 물체가 많으면 재질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있는 재질을 찾아야죠. 찾는 방법은 자, 얘가 여기 있는 기본 재질이면 상관이 없지만 기본 재질이 아니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적용시킨 재질을 일단은 찾아내요. 어떻게?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자, 얘를 이용해서 자, 얘를 찍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재질이 여기 적용이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러면 자, 요 재질을 자,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모양을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에 있는 거, 자, 이 재질을 내가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자, 얘를 스포이드로 찍어주면 그 재질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자, 여기에 사용된 재질들 어떤 거다라는 거. 자,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 요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그래서 자, 그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물체를 우리가 그룹 잡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모델링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룹을 잡아서 그 그룹 잡는 경우도 많아요. 자, 얘처럼 하나의 면에만 재질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그룹 잡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재질이 적용이 돼요. 무조건 얘는. 그룹 잡힌 물체는 그냥 얘가 하나의 물체로 인식돼서 한 번에 재질이 적용돼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그룹 잡아 있는 물체를 재질을 입히고 따로따로 입히고 싶다 그러면 자, 어떻게 에디트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에 따로따로 적용시켜줘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자, 요거는 조금 이제 불편하겠죠. 그래야지만 재질이 따로따로 적용이 돼요. 그냥 그룹 상태에서 재질을 입히면 무조건 하나의 덩어리로 들어가요, 재질이.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그룹을 잡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그룹 안에 들어가서 재질을 준 거와 그룹 바깥에서 재질을 준 거와 적용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를 수정할 때 그룹 상태에서 제지를 준 거는 수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딴 거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제지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자, 내가 수정하기 편하려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하고 그리고 제지를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똑같은 전체 제지를 주겠다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룹 상태에서 주면은 재질은 적용이 되는데 수정이 안 돼. 네, 그런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적용시키는 방법, 자 불러오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자 여기서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뭔가 잔뜩 있죠. 자 여기 중에서 여기 맨 위에 인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재질을 지금 계속 많이 썼는데 인 모델이란 곳에 가면 재질이 엄청 많아요, 갑자기. 근데 스케치업을 여러분들이 껐다가 새로 키면 여기에 재질이 몇 개 없어요. 자, 인 모델이란 요 부분은 뭐냐면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요 화면에서 사용하는 재질들이에요. 근데 스케치업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자, 이렇게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어, 뭐 이런 재질을 하나 줬어요. 이런 재질을 줬어. 근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워버렸어. 그래도 인 모델에 가면 재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했던 재질은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재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다른 게 있는데 자, 여기를 조금 크게 볼게요. 여기서 어, 제일 크게 보는 게 이건가? 더 크게 볼 수 없나? 자, 이 정도로 볼게요, 그럼.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있는 재질들을 보면은 자, 특이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모서리에 삼각형 표시들이 있거든요. 삼각형 표시가 있는데 이 모서리에 이렇게. 근데 삼각형 표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재질들이 있고 있는 재질들이 있고.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지금 현재 화면에 있는 물체에 적용한 재질들은 사용한 재질, 즉 사용한 재질들은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나와요. 이런 것들, 삼각형 표시가 없는 것들은 사용을 했다가 지워버렸거나 아니면 재질을 바꿨거나 아니면 사용을 안 한 재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삼각형 표시 있는 걸 지우면 물체에 적용한 재질이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우면 안 되고 삼각형 표시 없는 것들은 뭐 지워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재를 적용시키는 방법을 자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한 번씩들 직접. 자,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들 재질 이름을 쓰면 돼요. 뭐, 우드, 예를 들어서, 우드, 플로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텍스처. 자, 요 텍스처란 부분에서, 자, 요 체크되어 있는 걸 끄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폴더 열기를 여셔갖고, 다시, 자, 내가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오세요. 그리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재질이 만들어지면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재질을 만들어 쓰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재질을 적용을 시킨, 자, 요걸 이용해서 재질을 만든다. 그 만들기 전에 먼저, 자, 소스가 될, 원본으로 소스가 될 이미지나 사진이나 그림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적용. 그리고 자, 사이즈를 이렇게 주고, 자, 마루판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다가 구로 하나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자, 요 뒤에다가 물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자, 자, 요 물체에다가는 이런 재질을 하나 입혀주고, 자,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표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철조망 같은 거, 타공판, 구멍 뚫린 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그 뭐 테이블이나 의자나 식탁에 덮여 있는 레이스 형태의 무슨 천들, 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표현을 내가 해보고 싶다 여기서. 자, 레이스 한번 표현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델링을 레이스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미친 짓이죠. 그거는 스케치업에서 그 짓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짓이에요. 하다못해 철조망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철조망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다 표현해야 돼요. 타공판도 마찬가지고. 타공판은 그나마 구멍 뚫린 거 있으니까 구멍만 뚫으면 되니까 그나마 모델링은 제일 수월한 편이긴 해요. 근데 구멍이 작은 게 여러 개 뚫려 있는 타공판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또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표현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뒷부분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 구멍 뚫린 형상이 표현이 돼야 된다. 근데 자, 모델링은 구멍 뚫린 형태의 모델링을 안 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다. 자, 재질로서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스케치업의 특징 중에 한 가지. 자, 첫 번째, 어,
철조망 이미지를 하나 찾을게요. 뭐 이런 거. 저거 없지? 없다. 워터마크 없으니까. 자, 요런 모양을 한번 쓸게요. 자, 요런 모양을 갖다가. 자, 철조망 이미지인데 JPT라서 자, 얘를 갖다가 자, 문제는 뭐냐면 요거 얘네들. 자, 얘네들은 남아 있어야 되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서 뒤에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철조망인데 자, 이미지로 저장을 했을 때 자, 여기 부분을 안 보이게 할 수는 없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선택해 갖고 자, 배경을 따버릴게요. 자, 배경을 따버리면 이렇게 배경이 없는 자, 투명 배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얘를 Save As에서 JPG로 저장을 하는 순간 JPG로 저장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뒤에 배경 흰색 배경이 깔려요. 그 투명 배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자, 요즘에 쓰는 포맷 중에 뭐가 있냐면 PNG라는 포맷이 있어요. PNG 포맷은 배경을 투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투명 배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게 PNG 포맷이에요. 얘도 웹에서 쓰는 건데 자, 얘를 갖고 자, 얘를 PNG로 저장을 할게요. 요 이미지를 배경을 없앤 상태로.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내가 자, 뭐 철조망 불러다가 자, 얘를 불러다가 확인하고 얘를 여기다 적용을 시킬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미지가 엉망이 이게 이미지가 이쁘지가 않은 거라서 지금 그런데 자, 이렇게 뒤에가 보여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는 구멍이 안 뚫려 있는데 뒤에가 보이는 구멍이 뚫려서 보이는 것처럼 투명 배경을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케치업에서 PNG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런 작업 하려면 여러분들 포토샵 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스케치업에서 재질 표현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참 또 어중뛰게 애매해서, 자, 내일 한 가지를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지금 못한 게 있는데, 곡면에 재질 입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곡면에 재질 입히는 방법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이어서 할 테니까, 자, 오늘 한 것 중에 일단은 질문 있으면 질문